아니, 제가 디스에서 워크숍을 간단하게 하나 했는데, 여기 이제 좀 프로젝터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아서 스크린을 좀 못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좀 아쉬웠던 어떤 포인트도 있었고, 정리를 좀 해서 공유 좀 드릴 겸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 어, 3시간짜리 워크숍이었고, 이제 좀 두 개의 포인트를 이제 둬서 설명을 드렸던 워크숍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시작하는 방법이랑, 그다음에 클래식과 다른 점과 같은 점, 요 두 개를 이제 포인트에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하나는, 요 이제 얘가 위에, 아래서 이제 위로 튀어 올라오죠. 이 형태를 이제 설명드리면서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그러니까 원래 만들어 보면서 하는 게 이제 제일 빨라요. 시작하는 단계에서 막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발을 들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익숙해지는 방법을 조금 추천을 드리는 형태죠. 클래식과 다른 점과 같은 점을 이제 또 설명드리면서 관련된 얘기를 이제 드렸죠. 애니메이션 시작하는 길은 그래서 이 코드를 이제 사용하시면은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프레임을 일단 켜보고 애니메이션을 이제 만들어 볼게요. 프레임을 켜면 이제 왼쪽 패널에는 이렇게 플러스 버튼, 햄버거 버튼에서 이제 레이어를 볼 수 있고, 컴포넌트 패널이 있고, 스토어 탭이 있어요. 요거 이제 팀 스토어인데 요거는 맨 처음에 안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요 레이어에서 프레임을 누르면은 이제 바깥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뜨고 이렇게 흰색으로 이 바깥에 이제 프레임이 잡힙니다. 그리고 뭐 또 프레임을 한 번 더 클릭해서 하면은 얘네 이제 바깥에 넣을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안에다가 이렇게 작업을 해줄 수도 있죠. 안에다 작업을 하면 이렇게 하얀색, 아니, 하얀색이 아니라 얘는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잡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둘 다 똑같이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다 프레임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이따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은 헷갈리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음, 코드 탭을 사용해서 이게 VS 코드가 new 파일을 이제 한번 해보십니다. 오른쪽에서 이 코드가 앱이라는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되면서 이제 파일이 뜨고 있죠. 오버라이드를 이제 하게 되시면은 여기 있는 애니메이션이 하나 작동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 오버라이드라는 친구는 도대체 뭐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일단은 그거는 한번 해보고 설명드릴게요. 꼭 여기다가 이제 요 파일명, 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파일명과 파일명이 이제 같아야지 작동을 하시고요. 앱 1, 2,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다 스케일 거예요. 코드 스케일이라 되어 있는 거. 요걸 이제 요 프리뷰 탭을 보고 스케일 애니메이션이 작동이 되죠. 이걸 이제 빼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걸 안 했다 그러면은 이게 작동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설명드리면은 여기 맨 처음 줄은 이제 데이터 관련된 게 아니라 프로그래머에서 어떤 라이브러리를 쓰겠다라고 이제 정의를 해두는 거예요. 가져온다는 뜻이죠, 임포트가. 그래서 반복되는 거라서 크게 그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요거는 이제 요게 중요합니다. 데이터 덩어리를 이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덩어리를 그 프레임워 X에서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 친구한테 박아 넣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변화시키는 형태를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박아 넣고 있죠. 요 스케일이라는 걸 아까 제가 여기다 오버라이드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오버라이드 한 친구가 요 스케일 값에다가 데이터.스케일, 즉 여기 위에 있는 친구 데이터.스케일을 여기다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형태에서 어, 아, 그, 이 데이터가 변하면은 이제 이 데이터가 변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이걸 2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리고 이제 저장, 커맨드 S를
이제 해보시면은 이게 팍 커졌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연결된 데이터를 이제 여기서 표현을 해주시는 건데, 네, 여기서 데이터.scale이라고 이렇게 붙여놓았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이걸 끌어다 쓰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그냥 제가 숫자를 바꿔주셔도 이제 2배로 커지는데,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그 프레임에서 제공하는 함수, 규칙을 사용해서 또 이제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규칙은 .set이라는 규칙이에요. 데이터.scale을 여기다 그대로 써주시고, 요거 뒤에 스펠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뒤에다 set을 하시고, 그 다음에 0.6이라고 이제 해주시면은 요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요 스케일이라는 값이 0.6으로 아주 빠르게 바뀝니다. 그 중간에 딜레이가 없이요. 중간에 시간을 두지 않고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만 일단 밑에 건 이제 약간 지우고 여기 코멘트를 해놓고 한번 클릭을 해보면 얘가 이렇게 작아지죠. 그리고 요거 밑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애니메이트를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그래서 요건 애니메이션 하고 이제 스프링이라는 어떤 옵션을 통해서 데이터.scale을 1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이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가 0.6으로 이제 여기서 바꿔놨잖아요. 그 다음에 1로 바꾸니까 얘가 0.6에서 1로 커지는 거예요. 이거 다시 저장을 하고 커맨드 S로 이제 할게요. 여기다가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는 형태의 애니메이션이 작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프레이머에서 이제 원래 클래식에서 사용하시던 거에 비해서 이제 여기가 이제 조금 한 스텝이 늘어나긴 했는데, 하시는 거는 이제 비슷합니다. 차이점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고, 이제 아까 그 튀어오르는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그걸 이제 만들기 위해서 빠르게 넣어볼게요. 결과적으로 여기다 오버라이드를 해주시면 된다는 건데, 저는 이제 튀어오르면서 회전도 해야 되니까 로테이트라는 이제 것까지 넣어놓을게요.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거는 초기값들이에요. 초기값. 그러니까 얘가 튀어오르려면 얘가 한 이 정도? 400, 500 정도에서 튀어올라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가 탑 값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핀을 항상 여기 상위에 고정시켜 놔주셔야지 얘가 위에서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요거 핀도 항상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로테이트는 맨 처음에는 0도에서 시작하겠죠. 그리고 탭을 하면은 이제 얘가 스프링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형태에 있는 탑 값도 이제 스케일만 하는 게 아니라 탑 값도 변하게 되겠죠. 즉 여기를 제가 500이라고 넣어볼게요. 500에서 이제 이게 0으로 바뀐다. 그럼 얘가 쭉 올라가겠죠. 그런 형태로 이제 되는 형태가 이제 여기 있는 탑 값을 이런 식으로 바꿔준다라는 말이에요. 0은 너무 위니까 한 100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이제 로테이트 또 이제 똑같은 규칙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왜 이걸로 안 하냐면,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식간에 변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로테이트도 이 규칙을 따라서 45도만 돌려주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이제 여기다가 클릭을 해볼게요. 그리고 근데 이제 안 되죠. 이제 왜 안 되냐면은 이 변화하는 수치를 여기서 연결을 또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리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친구들을 이 친구한테 다 먹거든요. 스케일만 지금 먹여져 있기 때문에 스케일만 바뀌고 있었고, 여기는 이제 탑도 이제 이런 식으로 넣어주셔야 되죠. 그리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위로 퐁 뛰게 되죠. 로테이트는 이게 규칙인데, 로테이션 Z라는 값을 이제 넣어주셔야지 우리가 원하는 모양의 로테이션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이제 튀어오르면서 얘가 오른쪽으로 45도 돌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단한 규칙들인 거죠. 생각보다는. 그래서 여기서 맨 처음에 데이터를 정의해 주시고, 데이터를 여기다가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적혀져 있는 친구들의 이 오버라이드, 이 스케일이라는 오버라이드를 여기다가 연결을 해주시는 거. 그러니까 총 3가지 스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를 그냥 하나의 어떤 덩어리로 이제 만들어 주시고, 왜냐면 이 데이터들은 이제 공유되는 데이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디서든 이제 바꾸든 간에 이게 만약에 여기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가 얘한테 이제 입력이 딱 감지가 돼서
얘가 그걸 이제 갖고 애니메이션을 하거나 혹은 요거를 이제 그냥 아까처럼 순식간에 바꾸거나 요 점셋처럼 그런 형태로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온탭이라는 것도 여기다가 리턴 밑에다 써주시고, 항상 콤마 같은 거 주의해 주셔야 돼요. 온탭이라는 것도 써주시고, 요 밑에다가 이제 애니메이션 관련된 코드를 이제 써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눌렀을 때 튀어오르게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단한 얘기는 이제 다 드렸는데, 여기를 다시 돌아가 보면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위로 스케일링 되면서 올라오는 카드를 이제 만드는 거를 이제 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 이제 약간 감이 오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스케일이나 이제 탑이나 로테이트나 평소에 이제 많이 쓰시던 그래픽 속성들인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픽 속성들을 이제 시간을 두고 이제 바꿔준다라는 개념에서는 크게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아까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죠. 클래식과의. 그러니까 얘는 어떤 분들은 이게 좀 더 덜 직관적이다라고도 얘기를 하시는데, 요 한 가지, 그 이유는 여기 한 가지 스텝이 더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데이터를 만드는 필요도 없었고, 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여기다 연결시켜줄 필요도 없었고, 그냥 레이어 온탭이라는 이 함수를 갖다가 이 레이어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었죠. 여기 레이어가 이 이름을 갖고. 근데 이제 그리고 밑에 코드만 이렇게 딱 써주면 됐단 말이죠. 얼마나 직관적이에요. 근데 이제 얘는 한 가지 스텝이 이렇게 더 들어가고 요거를 여기다가 연결을 시켜주기까지 해야지 애니메이션이 작동이 돼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이제 왜 근데 이제 연결시켜주는 거가 이제 어쨌든 좀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관련돼서는 처음에는 사실 좀 덜 직관적이어도 이 방법 자체가 사실 되게 많은 부분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첫 번째로는 제일 직접 와닿으실 만한 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컴포넌트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이런 스케일이나 탑이나 로테이트라고 이제 프레이머에서 정의해 놓은 프로퍼티만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프레이머에서 뭐 블러라는 걸 이제 애니메이션 하는 걸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블러라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사용자들은 프레이머 업데이트 할 때까지 그냥 묵묵히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 프로퍼티를 이제 사용할 수 있고 프로퍼티를 사용자가 이렇게 직접 그, 그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다른 뭐 내가 정말 블러를 쓰고 싶은 애니메이션 하고 싶은 사용자가 그 관련된 블러라는 프로퍼티를 만들고 그걸 코드 컴포넌트로 배포를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오버라이드 하는 방법 가이드를 제시해주면은 그냥 사용자들은 그 블러라는 프로퍼티를 여기 이거랑 똑같이 오버라이드 해주기만 하면 돼요. 어디만 바꾸면 되면 여기 왼쪽만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은 방법으로 데이터를 이제 공유해서 어떤 컴포넌트든 어떤 프로퍼티든 아니면 어떤 애니메이션이든 간에 같은 원리로 이제 요거를 애니메이팅 할 수 있다가 되게 강력한 장점이죠. 그리고 뭐 이제 베타 관련된 얘기도 이제 종종 또 다른데 베타도 이제 원리는 같습니다. 문법만 살짝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른 점은 이제 에이드 프레임입니다. 에이드 프레임. 여기다가 이제 에이드 프레임을 이제 한다는 거는 그룹핑을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두 개를 시프트를 사용해서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에이드 프레임이라고 하면 얘가 묶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묶여진 그룹핑이 됐죠. 그러니까 프레임에는 이제 그룹이라는 개념이 없고 무조건 다 프레임으로 이 친구들 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싸고 이제 요 상하 관계 얘를 부모 프레임이라 그러고 얘를 자식 프레임, 차일드 프레임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반응형은 아까 살짝 보셨다시피 이 친구가 여기 핀이라는 이제 속성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모양새가 달라져요. 제가 아래에다가 이제 핀을 넣거든요. 이건 달라지지 않네. 맞아. 네, 반응형은 여기서
요걸 잡고 여기다가 왼쪽에다 지금 핀을 해놨잖아요. 요걸 이렇게 늘려보면은 왼쪽에 계속 붙어있죠. 그리고 요것도 이제 밑에다가 만약에 붙어있으면 얘가 위로 커질 때 이런 식으로 되고 아래로 커질 때 따라오죠. 그래서 이런 어떤 프레임의 스케일에 따라서 저런 핀들을 좀 잘 활용해 주셔야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데도 유용하고 그래픽 작업을 하시는 데도 유용하다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계속 강조했던 포인트들을 좀 용어로 정리를 한 거예요. 요거가 깨지는 건 지금 녹화하고 있어가지고 깨지거든요. 나중에 그 사이트 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점은 이제 프로퍼티를 직접 먹여줘야 된다는 게 이제 다른 건데, 네, 여기서 계속 직접적으로 뭔가 먹여준다. 이런 것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프로퍼티라고 합니다. 프로퍼티스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먹여주는 원리는, 예를 들어서 빨간색 프로퍼티가 있다가도 상위 꼭대기에 이제 파란색을 먹이면 이거가 프로퍼티가 파란색이 된다. 뭐 이거 그냥 피감에서 가져온 예시긴 한데, 근데 이제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불편하지만 자유도가 좀 극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코드 컴포넌트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만든 거에서 똑같이 오버라이드를 해주시면 돼요. 팀에서는 팀에서 내부적으로 뭐 디자인 시스템을 하건 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또 자유롭게 퍼펙트 오버라이드 해주시면 되고요. 임포트나 익스포트 같은 거나 이제 콘솔 로그, 그다음에 npm 로그 같은 건 이제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이기 때문에 뭐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네, 같은 점은 이제 리액트 몰라도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작동하는 거를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리액트는 아니거든요. 이제 자바스크립트지. 정확히는. 그리고 뭐 자바스크립트이기 때문에 ifelse나 반복문 포문 같은 거 똑같이 쓰실 수 있고요. 타입스크립트나 커피스크립트나 이제 다 자바스크립트의 일종이에요. 자바스크립트에 포함되어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리액트 공부보다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나 HTML, CSS 학습부터 이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도움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조금 더 직접적인 문법을 다뤄 이제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나 HTML, CSS 공부를 이제 먼저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규칙들은 한 번만 외워두시면 이건 영원히 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다가 데이터를 이렇게 정의해 놓고 데이터를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문탭을 사용해서 뭐 밑에다가 이제 애니메이션 관련된 코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문법은 이제 약간의 변조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제가 그 약간 조금 어려운 예제를 이제 다음번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거 하기 전에 조금 약간의 어려운 예제를 좀 더 넣어볼게요. 어렵다기보다는 약간의 옵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애니메이션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 가지 속성을 변화시키면 돼요. 세 가지만 이제 정해주면 돼요. 하나는 어떤 속성을 변화시킬 건지, 그 다음에 그 속성을 어떤 값으로 변화시킬 건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시간이죠. 어떤 시간을 갖고 변화시킬 건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커브죠, 커브. 어떤 그 움직임을 갖게 할 건지, 뭐 맨 처음에 빠르게 갔다가 나중에 느리게 할 건지 이런 거. 그래서 총 네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근데 이제 제가 빠르게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그런 옵션 중에서 두 가지 정도가 빠졌죠. 시간과 커브에 대한 얘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일단 요 커맨드 물음표를 누르면은, 커맨드랑 물음표를 누르시면은 커맨드 아웃 그냥 주석 처리가 돼서 실행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만 이제 갖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100만큼 이제 올라가겠죠? 클릭을 했을 때. 네, 그러니까 여기 아까 핀이 좀 잘못 걸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핀을 바텀이 아니라 탑으로 해주시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텀으로 돼 있으면 얘가 잡아당기는 효과가 나서 애니메이션 제대로 안 나오죠. 탑으로 애니메이션 할 거면 탑에다 핀을 걸어줘야 된다는 거. 어쨌든 이렇게 누르면 얘가 위로 가는데 뭔가 되게 내가 원하지 않 뭔가 알 수 없는 시간에다가 약간 용수철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조정해 볼게요. 요거를 is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앞에 스프링이라는 친구를 요걸 이렇게 하면은 is라는 커브고 is in이면은 is in이라는 걸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is out도 있죠. 이런 식으로 가게 되고 in out로 가게 되면은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처음과 끝이 약간 부드러워지죠. 그 다음에 베지어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curve. 이거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뒤에다가 curve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4개의 값을 이제 넣어주시면 될 거예요. 이거는 큐빅 배지요. 요거 갖다가 써볼까요? 요런 이제 커브들을 사용해서 이제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좀 과장된 커브를 갖고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복사가 안 됐네요.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시면은 위로 올라갈 때 좀 과장되게 빠르게 올라갔다가 나중에 엄청 느려지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커브를 먼저 설명드린 거예요. is in, is out, is in and out. 그 다음에 이렇게 커스텀 커브까지 쓰실 수 있게 된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is로 해놓고 여기 뒤에가 이제 옵션이거든요. 여기 중괄호로 표시되는 부분이 옵션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duration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관련된 시간이 이제 적용이 돼서 움직이게 되죠.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겠죠. 뭐 is in이나 is out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스프링이라는 거는 커브에서 이제 한번 설명드리긴 했지만 프레이머 라이브러리에 이제 내장되어 있는 커스텀 커브예요. 그래서 약간 용수철 같은 효과를 주고 싶으시면은 저런 걸 이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1편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요 프레이머가 이제 어떻게 굴러가고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빠르게 얘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클래식과 이제 다른 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좀 페이스북 비디오를 이제 좀 실질적으로 이제 만들어보는 형태로 2편에서는 좀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